네. 자, 그러면 그게 업계가 요구하는, 현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. 형태에 대해서는, 여러분이 대체로 보고 그리는 건 잘해요. 베끼는 거. 이런 거 보고 그대로 그려내는 거. 잘합니다. 그런데, 문제는 만들어서 그리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. 제가 하는 테스트가 아주 단순합니다. 이 교재는, 그 루미스라는 사람이 만드는 30년대도 넘은 교재죠. 제가 이거 책 가지고 공부할 때가 30년 전이니까 약 40년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. 근데 당시에 베스트셀러였는데 지금도 베스트셀러네요. 네, 대단한 책이죠.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내용, 제가 그 입시를 준비할 때 제가 8월 달에 들어가 가지고 거의 꼴찌 해가지고 한 3개월여 만에 거의 1등에 올라갔었습니다. 이 대생 가지고요. 대생, 석고대생 말하는 거죠. 그 비결이 여기에 있었어요. 이 원근법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형태가 정확해졌습니다. 그래서 혹시 설마 있을까 하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지금도 이 책이 교보문고에서 제일 잘 팔려나가는 책이더라고요. 됐다.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저작권이 이게 풀려서 오래된 책이라서 누구나 번역판도 내고 사용들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 루이스 아저씨 한번 하고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고안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요 바라보는 시각 있죠. 각도를 조금 바꿔준 거예요. 자, 바꿔서 요 사람을 요 포즈를 그대로 그려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못 그려내는 겁니다. 단 한 명만 그렸어요. 그걸 해낸 사람이. 그건 지금 한 300여 명 정도 지나왔었는데, 네, 그렇습니다. 이거를 저도 놀랬어요. 이게 안 된다는 거를. 물론 대충 흉내야 내죠. 그 정도 가지고는 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. 제 얘기는.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요구되는 정확성을 가지고 요 형태의 포즈를 밑에서 보는 것, 옆에서 보는 것, 혹은 뭐 발바닥 위치에서 보는 것, 이런 식으로 뷰를 바꿨을 때는 전혀 못 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그림들은 거의 베껴서 그리는 수준, 만화 보고 걸쩍거리는 수준, 취미 수준의 그림이지 그게 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. 창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다시 말해서 모작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얘기 많이 듣죠? 포트폴리오의 모작은 불가합니다. 남의 거를 갖다가 보고 베낀 그림을 가지고 저 포트폴리오 만들었어요. 그러면 바로 그냥 다음에 오세요. 그렇겠죠? 자, 그 다음에 명암 말고 그 다음에 형태 말고 명암. 여러분 중에 저는 명암은 되는데 채색이 안 됩니다. 이거는 명암하고 채색의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. 아예 기본부터. 채색이라는 것은 색깔이라는 빛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. 물론 색상이 있긴 하지만 빛에 의해서 명암이 들어가니까 색이 바뀌는 거예요. 그 명암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채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. 절대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게 필요 없는 그림이 있기는 해요. 명암을 몰라도 그릴 수 있는 그림 제가 이따가 예를 들어 드릴 겁니다. 그 경우는 제 수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. 그 경우는 제가 이걸 안 가르치고 그 학생이 필요로 하는 형태와 다른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. 그러면 명암은 뭘 테스트를 했느냐? 첫 번째는 여러분 유치원 아동미술 할 때도 하는 겁니다. 이거 명암 10단계 이것들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이고 다 엉터리인 거예요. 자, 이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이 명암이라는 건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단계가 넘어갈 때 이 단계 넘어가는 정도가 똑같아야 돼요. 그 다음에 요 한 단계 안에서는 명암이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됩니다. 여기 어둡게 했다가 밝게 하고 어둡게 했다가 밝게 하고 그러면 여기 줄이 다 나타나 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. 밸런스를 적용하지 않는 명암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. 자, 그 조건으로 그려봐라 그랬더니만은 또 아무도 못 그리는 거예요. 이거부터. 자, 이거는 제가 조건을 얘기를 해드릴게요. 그 두 가지 조건인데 현업에서 요구하는 수준. 여러분 채색할 거 아닙니까? 그죠? 페인팅 할 거 아니에요. 지금 여기다가 그림을 갖고 와서 제가 보여드릴까요?
자, 이런 간단한 그냥 인체를 하나 그릴 겁니다. 인체를 하나 그릴 건데, 이 그림을 그리려면 명암을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느냐면요. 저 그림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말은 거는, 이제 예제를 바꿀 겁니다.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, 당장 문제는 아니지만, 아무튼 저런 단순한 인체 하나 그리는데 어느 정도 명암 단계를 봐야 되냐? 50단계 봐야 돼요. 그 이유는 제가 수업 중에 아주 명료하게 보여드릴 겁니다. 계산을 딱 두들기면 나옵니다. RGB 값이 포토샵에서 255가 제일 밝은 값입니다. 그 다음에 블랙이 0이에요. 그거를 50으로 나누면은 약 5 정도가 나옵니다. RGB 값이. 저 그림을 분석해 보면은 5 내지 플러스 마이너스 1, 2 정도, 3에서 뭐 7, 8, 그 정도 가지고 명암을 컨트롤을 해요. 그걸 보고 의도적으로 그린 겁니다. 그럼 수업을 해보면은 한두 달 정도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이 모두 이해하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저의 간단한 논리, 아니 명암의 10단계를 제대로 못 그리는데 어떻게 50단계를 구분하냐 이 얘기죠. 이거 이제 수업 하시게 되면 벽에 팍팍 부딪힙니다. 여러분이 어떤 벽이냐, 이제 처음에는 명암 10단계 연필로 그려요.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두 달째 넘어가면 아까 봤던 그 인체를 그리게 되는데, 그림 속에서 명암을 구분하는 건 더 힘듭니다. 10단계 구분하는데 보통 초보자들은 한 일주일까지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. 헤맵니다. 아주 10단계 이상이 틀려 있어요. 명암이. 그거를 보다가 50단계까지 가려면 몇 단계를 거칩니다. 한숨 푹 쉬고 애들 벽에 부딪혀 가지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. 저거 그냥 베끼는 거거든요. 만들어서 그리는 것도 아니고 베껴서 그립니다. 저 명암을 그대로 베껴서 그리는, 저건 모작 아니에요. 모작 그 정도 단계 명암 훈련하는 겁니다. 그게 안 보여가지고 제대로 베끼지를 못해서 한 뭐 10단계 보다 1단계 보는 단계가 시작 단계예요. 시작 단계고 한 20단계 정도 보게 되면은 그제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서 이해를 합니다. 이제 보이는구나. 그게 된 친구들은 옆에서 비시기 웃고 있어요. 그럽니다. 안 된 친구들은 한숨 팍팍 쉬고 있고. 그러다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. 그런데 가야 될 사람이 또 너무 많죠. 50단계까지 봐야 되니까. 됩니다.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친구도 있고 안 걸리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. 자, 그거를 테스트를 제가 해보는데 연필 가지고 그려보라 그러면은 제대로 구분하는 친구가 한 번만 해내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. 자,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거는 실사 아닙니까? 예, 실사 맞아요. 실사니까 저렇게 해야 되고 셀 만화 같은 것, 그것은 명암 필요 없지 않냐고,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. 답부터 말씀드리면은, 셀 할 때 명암을 나눠서 그리죠. 밝은 곳과 어두운 곳, 채색을 합니다. 그 뭐에 따라서 나누나요? 빛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보는 겁니다. 빛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. 그건 명암입니다. 그래서 필요합니다. 또 그 다음에 요즘은 전부 다 반실사풍이지 않느냐. 반실사는 색채를 강조하고 명암을 강조하지 않지 않느냐. 네, 맞습니다. 그 얘기는 맞아요. 명암은 강조를 안 해요. 명암이 약하게 들어가요. 자, 그러면 약한 명암, 다시 말해서 명암의 대역폭이 좁은 데에서 덩어리감을 표현하려면 명암을 더 예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. 50단계가 아니라 100단계를 봐야 되는 수가 있다. 그 얘기입니다. 색깔을 강조하고 덩어리를 강조 안 하기 때문에 명암을 할 필요가 없다. 그건 틀린 말이에요. 그 사람들은 명암을 더 잘 보는 거예요. 그래야 좁은 명암 대역 안에서 그 덩어리들을 다 표현하는 건데,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형태누님 불소 그린 친구, 거기 보시면은 덩어리가 없나요? 무릎의 형태 튀어나온 거 들어간 거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. 좁은 명암 대역 안에서 하는